자, 이 파일을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하시고, 저장하셨으면 자, 이 파일을 그냥 더블 클릭을 하세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실행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 실행이라 누르면 아마 중복되는 파일이 있다고 뜰 거예요. 그럼 모든 파일에 적용 버튼 누르고 예라고 하시면 쭉 압축이 풀리고 나서 팝업 그 폴더가 하나 열릴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우리 컴퓨터에 백데이터를 설치하는 건데, 자, 이 백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우리 교재 보시면 교재 표지 앞 아래에 도서출판다음이라고 출판사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이 출판사 홈페이지에 가서 백데이터 다운로드로 들어가시면 이 파일이 거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그 홈페이지 찾기 힘드신 분은 그 제 카페 이용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좌측에 보면 다음 출판사 교재 백데이터라고 적혀 있는 곳 있어요. 그 여기로 들어가셔서 우리 여기에서 41번 이걸 다운받으시면 돼요. 이걸 다운받으시면 이제 집에서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설치할 수 있게, 지금 방금 이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다 다운받으면 여기 서버가 느려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그냥 공유 폴더로 해서 여러분들 드린 거고, 집에서 개별적으로 하실 때는 안 드려요. 용량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서. 그래서 집에서 다운받으실 때는 여기 거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지금 다운하셨으면 집에서 하실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자,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셔서 자, 우리 아래 회사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죠.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안 하면 집에서 프로그램 데이터가 안 생겨요. 자, 회사 등록 클릭을 해서 자, 여기 들어오셨으면 여기 위에 보시면 F4번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고 있죠. 자, 이 회사 코드 재생성을 꼭 클릭을 하셔서 예라고 하셔야지 회사 코드 재생성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걸 자가 떠야 방금 데이터 설치한 게 나올 거예요. 지금은 우리 다른 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집에서 하시면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방금 압축을 풀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건 이 회사 코드 재생성을 해야지 나오는 거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회계 1급으로 가시고,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다음은 다음전자 회사 코드 1112로 불러올 것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1112번을 쓸 건데, 자, 여기 회사 코드에서 그냥 1112번이라고 치셔도 되고, 여기에서 1112번 치면 많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애가 1112번이라서 그래요. 지금 얘는 전체지 코드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 거니까, 그럼 1112번을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자, 우리 프로그램이 들어왔고, 자, 여기에 1112번이 되어 있으시면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혹시 백데이터가 잘못 설치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일반 점표 입력, 여기를 클릭하셔서 일반 점표에서 3호를 선택하시고 그냥 엔터 치셔서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있으면 다른 반 작업했던 거 나 그냥 지금 회사 코드가 새로 설치가 안 되고 그냥 다른 반이 했던 거 그대로 지금 들어온 거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야지 정확하게 잘 하신 거예요. 우리 연습하게 1월이라고 이제 월을 쓸 건데, 자, 이제 프로그램 보시면, 자,
월을 쓸 때에 01월, 02월 이렇게 월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선택해도 되는데 내가 1월이라고 쓸 거면 그냥 숫자로 쓸 거면 1 엔터라고 치셔서 꼭 01이 나오도록 하시고 여기에 날짜를 1월 1일이라고 1 엔터라고 치면 1월 1일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우리는 날짜는 여기에서 입력을 해버리면 이 날짜의 전표만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월 1일 날 일어난 것만 쓸 거면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같은 달에 여러 개의 전표를 쓰려고 그러면 계속 여기를 클릭해서 날짜를 바꿔야 되니까 불편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자, 지금 이 일자를 지울 건데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글자 지우실 때는 자, 먼저 여기에 클릭하시면 파란색이 커서가 들어갔죠. 자, 지울 때는 우리 스페이스바 키가 어떤 건지 아시죠? 키보드 아래 제일 기초가 막대 같은 거 이렇게 클릭하시고 한번 누르시고 엔터 치시면 지워져요.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글자도 뭐든 지울 때는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 지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날짜를 지우니까 여기를 비워두니까 이제 여기 일자에 날짜를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날짜를 쓰면서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날짜를 1일이라고 1 엔터라고 치시면 이제 구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1번 출금, 2번 입금, 3번 차변, 4번 대변,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 적혀있는 글자 보이시죠? 자, 여기에 있는 숫자를 1, 2, 3, 4, 5, 6번을 치면서 여기 구분을 선택을 할 건데 1번 출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현금이 대변에 나갈 때에 대변에 현금 나가는 걸 우리가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우리는 차변에 왜 돈이 나갔는지만 계정 과목 써주면 우리가 출금 전표라고 해서 대변에 현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차변만 쓰면 되는 거고 2번 입금은 반대로 차변에 현금이라는 걸 자동으로 해주는 입금 전표예요. 과거 옛날에는 뭐 입금표를 쓰고 출금표를 쓰는 시절에는 얘가 유용하게 써졌는데 요즘은 현금 들고 와서 돈을 주고받는 데가 없어서 사실 요즘 잘 안 쓰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분개할 때에 차변 대변 하면서 계정 과목 보통 예금이든 당좌 예금이든 미지급금이든 매상매출금 이런 거 쓰는 거 있죠. 그런 걸 대체 전표라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차변 대변 있는 얘 3번 4번을 쓸 거예요. 이거 쓰는 게 우리는 대체 전표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5번 6번은 우리가 시험 목적으로는 사용 안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계산할 때 얘가 어떤 거다라고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그래도 출금 전표하고 얘도 비교하면서 보게 자, 여기 구분해서 숫자 1번을 클릭하시고 숫자 1번 클릭하면 출금이라고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출금이라고 하면 대변의 현금은 이미 정리된 거예요. 그럼 차변에 자, 예를 들어 직원의 회식비를 아니면 야근 식대를 우리 회사가 그냥 내줬다라고 하면 복리후생비라고 쓰겠죠. 그럼 800번대 복리후생비면 이제 계정 과목 쓰는 것도 F2번 눌러가지고 계정 과목을 복리라고 치시면 복리후생비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바로 글자를 복리라고 두자치고 엔터를 치셔도 그 글자가 있는 계정 과목만 보이죠. 그럼 지금까지 제가 계속 500번 800번 막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어디 부서 거냐를 확인해서 지금 있는 이 500번대 복리후생비냐 제조원가 거 800번대 복리후생비냐 판관비 거 이 두 개를 선택해 쓰셔야 돼요. 그럼 지금 아래에 있는 700번 600번대는 우리 회사는 도급보관 분양 운송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아래 거는 쓰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쓸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지금 그냥 800번대 복리후생비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거래처 적요 적혀 있는 건 생략하고 쭉 엔터 치면 차변에 금액 쓰는 곳에서 멈출 거예요. 더 쳐도 그냥 여기 멈추죠.
그럼 여기에서 100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럼 1 플러스 플러스라고 치면 100만 원이 되죠. 그리고 엔터 치면 붕괴가 끝난 거예요. 그럼 지금 얘를 있는 라인 쪽으로 올려보면 위쪽 라인 안 보시나 클릭하면 아래쪽에 붕괴가 보이죠. 아래 붕괴 보시면 복리후생비 적혀 있는 건 차변에 100만 원이고 또 현금 적혀 있는 계정 과목은 라인 보시면 대변에 100만 원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출금 전표는 대변에 현금을 자동으로 써주면서 우리가 차변에 있는 계정 과목만 써주면 되는 게 우리 출금 전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출금 전표라고 뜨죠.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차변 대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날짜 1일로 치고 자, 이번에는 숫자 3번을 치셔서 숫자 3번 그럼 차변이 되죠. 여기에 복리후생비라고 800번대를 쓰고 쭉 엔터 치면 이제 차변에서 100만 원이다라고 쓰고 자, 그리고 이제 엔터 쳤더니 지금 아래줄에 내려왔긴 왔는데 여러분이 느낌 오는 것도 아직 이게 안 끝났다라는 느낌 있죠. 지금 차변 대변의 합이 맞아야 얘가 끝이라는 느낌으로 끝날 거예요. 근데 지금 차변만 썼기 때문에 지금 온통 빨간색이 지금 세 군데 보여서 아직 끝이 안 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럼 그냥 엔터를 치면 위에 글자를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엔터를 쳐도 위에 거 따라오고 또 엔터 쳐도 위에 거 따라와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얘 두 개 쓸 게 아니라 대변의 현금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냥 얘 지울 수도 있는데 굳이 지울 필요 없이 위에 덮어 쓰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대변을 쓸 거면 지금 제가 커서 놓고 있는 여기에 숫자 4번을 쓰시고 숫자 4번 그리고 우리 대변에 현금으로 나갔으면 여기에 현금이라고 치시고 그러니까 뭔가가 끝이 나는 느낌처럼 빨간색이 확 사라졌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컴퓨터는 차변을 입력하고 대변을 쓰거나 아니면 대변을 먼저 입력하고 차변을 쓰면 반대쪽은 차이 나는 금액만큼 이 금액이냐라고 일단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금액이 아니면 그 맞는 금액을 쓰면 차이 나면 계속 물어볼 거고 이 금액이 맞으면 그냥 엔터를 치면 전표 발행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전표를 두 개를 썼는데 자, 지금 위에 있는 출금 전표와 아래 있는 차변 대변 쓴 대체 전표를 두 개를 한번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위아래로 한번 와 보시면 지금 위하고 아래하고 제가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도 얘네들은 차이가 없죠. 차이는 얘 전표 번호하고 대체 전표, 출금 전표 이 글자만 계속 바뀌실 거예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보시면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 구분이라든지 전표 번호라든지 어떤 전표다 이건 시험 채점 기준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것만 제대로 차변 대변에서 들어와 있으면 돼요. 그럼 지금 출금 전표든 차변 대변 쓰는 대체 전표든 아무거나 쓰면 돼요. 아무거나. 자, 그런데 출금 전표가 여러분들이 자주 잘 안 쓰는데 여기에 좀 익숙해져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출금 전표니까 대변에 돈이 나갔을 때 얘를 쓴다고 했는데 그럼 대변에 돈이 나가야 되는데 대변에 금액 쓰려고 그랬더니 차변에 쓰네 그러면서 얘를 입금으로 바꾸는 사람을 더러 많이 봤어요. 우리는 일반 전표 문제 해봐야 겨우 6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현금 주고받는 문제 많이 안 나오는데 쓸데없이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제하고 할 때는 그냥 차변 대변 이런 방식으로 쓸 거예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전에 현금 줬다라고 하면 그냥 현금이라고 쓰셔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자, 이번에는 똑같이 2일날 회식비를 줬는데
자, 60만 원은 우리가 그 보통 예금에서 주고 40만 원은 우리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볼게요. 신용카드로. 그럼 우리가 차변 대변 아무거나 먼저 써도 되는데 지금 일단 편하게 차변에 3번 눌러서 차변을 하고 복리후생비 100만 원이다. 복리후생비 100만 원이다라고 쓰고 하셨죠? 자, 다음 이제 대변에 우리가 보통 예금에서 60만 원을 줬다면 자, 여기에 이제 보통 예금이라고 치시고 보통이라고 치면 보통 예금 보이죠? 그럼 컴퓨터는 뭐 무조건 차변 대변 차이만큼 알려줄 건데 60만 원이면 이 100만 원을 이제 60만 원이다라고 내가 써주는 거예요. 이걸 6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컴퓨터는 아직 안 끝났어라는 느낌으로 다시 바뀌었죠. 그럼 또 나머지 대변을 쓸 건데 자, 우리 직원 회식비를 카드 긁었어요. 그럼 계정 과목이 뭐죠? 그렇죠, 미지급금이죠. 그럼 여기에 미지급금이라고 쓰고 자, 제가 채권 채무는 무조건 거래처를 써라 그랬죠. 그럼 거래처 쓰는 방법은 여기다 글자 쓰는 게 아니라 거래처에 여기 지금 작은 칸 여기가 코드 번호 쓰는 칸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F2번 누르시면 또 여기도 코드 번호 쓰게 그 거래처가 나오죠. 우리 과거에 거래처 등록했던 거래처들. 그럼 여기에 신한카드면 신한이라고 치면 신한카드가 등록되어 있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것도 우리 계정 과목 찾는 것처럼 그냥 여기 칸에서 신한 이렇게 두자 쳐도 그 거래처가 나오니까 자, 이렇게 거래처를 써주는 거예요. 자, 시험에서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해야 컴퓨터가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 글자가 적혀 있다고 해서 거래처 쓴 걸로 인정을 안 해요. 컴퓨터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 보면 꼭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입력하시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컴퓨터가 내가 더 아래쪽에 이제 쓰면 이 글자가 따라와요, 아래쪽에. 근데 글자만 따라오지 코드 번호는 따라오지 않아요. 그 말은 그냥 따라와도 입력 안 한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카드로 긁은 게 40만 원이 맞으면 이대로 엔터 치면 이제 전표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이 앞에 저와 같이 했던 분께 기부금 80만 원을 우리 제품으로 줬다고 볼게요. 제품으로. 자, 그럼 우리는 대변부터 써볼까요? 3일날 대변에 제품이라고 쓰고, 자,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엔터 치면 신한카드라는 글자가 따라오죠. 여기에 이 글자가 따라온 거는 거래처 안 쓴 거예요. 코드 번호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거래처 써야 되는 거에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얘는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라인은. 그런데 얘는 계속 따라올 거예요, 안 잘라주면. 그럼 난 깔끔한 성격이라서 싫다 그러신 분은 처음부터 여기서 지나갈 때 이 칸 들어왔을 때에 스페이스바 엔터 한번 치고 가면 그 다음부터 안 따라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대변에 제품이라고 썼는데 제가 재고자산이 대변에 오면 타계정으로 대체를 써라 그랬죠. 그때 제가 숫자 8번 썼잖아요. 그래서 네모박스 한 게 여기 네모박스에 숫자 8번을 써서 엔터 치시면 타계정으로 대체 손익계산서 반영분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걸 꼭 해줘야 되고, 이걸 아는지 물어보려고 계속 기부금, 재해손실 이런 계정 과목을 차변에 쓰면서 대변에 타계정으로 대체 원가로 써서 이거 하는 거를 아는지를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사실 차변 계정을 물어보려고 하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자, 이게 타계정으로 대체니까 다음부터 제가 네모 저교 8번이라고 하면서 말은 타계정 대체하면서 숫자 8번 쓰면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 이제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럼 얘가 이제 80만 원이면 80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리고 차변에 우리 얘가 기부금이었으면 기부 3번 차변에 기부 치면 지부금이 있죠. 그럼 이번에도 그냥 쭉 엔터 치면 타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이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따라다녀도 상관없어요. 번호 없으면 컴퓨터는 입력 안 한 거예요. 다 번호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나는 깔끔한 성격이다면 저처럼 이렇게 들어왔을 때 글자 뜨기 전에 그냥 스페이스바 엔터 한번 치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안 올 거예요. 사실 이거 알려드리는 게, 전에 누가 왜 저는 안 따라오고 본인은 계속 얘가 따라다니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안 따라다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다녀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이 컴퓨터가 지금 이렇게 3개가 하나의 전표다, 이렇게 2개가 하나의 전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컴퓨터는 같은 날짜에 같은 전표 번호면 하나의 전표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표 번호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컴퓨터가 인식하는 번호 배열인 거지. 그럼 매일매일 하면 2일날 첫 번째 전표, 3일날 첫 번째 전표 나오면 컴퓨터가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 뭐 썼다가 지우면 2번 전표고, 뭐 썼다 지우면 3번 전표고, 많이 쓰니까 얘는 1일날에 1번 전표, 2번 전표 이렇게 있죠. 이 번호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같은 전표는 같은 번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현금으로 100만원 지급한 우리 첫 번째 입력했던 이 거래 있죠. 여기에서 봤더니 20만원은 보통 예금으로 준 거예요. 그럼 보통 예금으로 줬으면 우리가 얘가 80만원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금액을 80만원으로 수정해 볼게요. 80만원 수정하니까 차이가 났다고 떴죠. 그리고 제일 아래 칸에 와서, 제일 아래 칸으로 와서 숫자 1일로 하고 1 누르고 대변에 지금 보통 예금에서 20만원 줬다고 하면 여기에 보통 예금이다 쭉 엔터 쳐서 마지막에 20만원이다 라고 치면, 자, 지금 얘 컷에 보면 떨어져 있는 얘가 같이 파란색으로 묶여 있는 느낌이 드시죠. 그리고 아래쪽에 분계가 같이 함께 들어와 있죠. 지금 얘 보면 같은 날짜에 같은 번호로 묶이면 컴퓨터는 하나의 전표로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떨어져 있어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다시 얘 눌렀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냥 날짜의 전표 순대로 같이 뭉쳐져 있어요. 그럼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고, 지금 이 분계하고를 같이 합치고 싶으면, 얘네들을 같이 합치고 싶으면 위에 번호 수정이라는 걸 눌러서 번호를 바꿔버리면, 같은 번호로 바꿔버리면 하나의 전표로 다 묶여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것도 하나로 합치려면 우리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내가 입력한 게 그래도 뭔가 잘못되어서 지우고 싶을 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앞에 네모박스가 있죠. 네모박스를 체크를 하면 같이 묶여있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같이 묶여있는 전표끼리 전부 다 한 번에 선택이 돼요. 앞에 네모박스를 체크하면 어떤 거 체크하든 간에 같은 전표끼리 한 번에 뭉치게 돼요. 그럼 이 네모박스 체크를 해서 지울 때는, 전표를 지울 때는 이걸 이용하는 게 편하겠죠. 그럼 지우기 위한 삭제 버튼은 항상 여기 위에 있을 거니까 여기 위에 뭔가 지우고 싶으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그럼 얘를 클릭해서 얘라고 하면 얘 데이터 전부 다 전표 하나를 전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건 전표를 통째로 지울 때 앞에 네모박스를 쓰는 거예요. 통째로 지우고 싶을 때 네모박스 체크하면
체크하고 삭제 눌러버리면 얘가 지워져 버리죠. 자, 그런데 내가 통째로 지우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한 줄을 지우고 싶은 거야. 라인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네오박스를 체크하시면 안 되고 지우고 싶은 그냥 라인에 커서를 올려놓는 거예요. 난 지금 이 라인을 지우고 싶어요. 그럼 라인에 위에 커서만 올려놓고 그리고 위에 삭제를 누르시면 글자가 라인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앞에는 다른 형태죠. 그럼 얘라고 하면 이 줄만 지워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한 줄만 지우고 싶으면 그 라인에 커서만 올려놓고 삭제 누르면 지워지는 거고, 전표를 통째로 지우고 싶으면 앞에 네오박스를 클릭하면 같이 묶여서 지우면 이렇게 데이터 전체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삭제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지금 얘가 사용 방법 전부 다예요. 그럼 우리 전부 다 지워버리고 이제 교재 439페이지를 볼게요. 자, 시험 때도 입력시 유의사항에 이렇게 진한색으로 적혀있는 글씨만 적혀 있어요. 그럼 진한색으로만 적혀있는 글씨 내용이 첫 번째가 일반적인 적요 입력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 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앞에 제가 타계정 대체 적요 8번 이야기한 거 있죠. 그게 타계정 대체 거래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채권 채무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앞에 F2번에서 코드 번호가 제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채권 채무에 거래처 안 쓰면 꼭 틀린다라는 거예요. 거래처 코드 선택해서 거래처를 꼭 등록해 주라는 거고, 또 우리 제가 500번 800번 구분하는 거 계속 언급을 했었죠. 재정비 500번 대 판관비 800번 대 코드를 꼭 구분해서 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정 과목은 자, 우리 실무에 있으신 분들이 계정 과목 체계를 좀 아니까 코드 계정 과목 모르겠으면 코드 번호 범위대 안에 계정 과목 만들어 쓰시는 분 있어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냥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가지고 쓰지 너 마음대로 만들어 쓰지 말라가 별도 제시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3월 6일자를 볼게요. 자, 우리 3월 6일 날 문제를 보면 격리 직원 안바빠에게 시내 출장비 10만 원을 자기합수표로 지급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돈 준 게 눈에 보이죠? 자기합수표로 줬어요. 그럼 자기합수표는 계정 과목이 뭐죠? 그렇죠, 현금이죠. 그럼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분개하면 대변에 현금을 먼저 쓰는 거예요. 현금 10만 원이다라고. 자, 그리고 이제 차변에 이유를 쓸 건데 직원의 출장비죠. 직원의 출장 가서 쓰는 돈은 여비교통비라고 쓸 거죠. 그럼 여비교통비라고 쓸 거고. 근데 이 직원이 격리 직원이니까 우리 사무직 직원이죠. 그러면 우리는 입력할 때에 800번대의 여비교통비라고 할 거고, 이 금액은 1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분개한 걸 컴퓨터에 쓰는데, 컴퓨터에는 차변 먼저 써도 되고 대변 먼저 써도 되고 우리 여러분 편한 대로 자유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월을 3월 달로 바꾸고 3 엔터 치고, 자, 저는 날짜 3월 6일 날 차변에 여비교통비 800번대 금액이 10만 원이다. 또 날짜는 엔터 치면 그대로 내려올 거고, 대변에 이번엔 자기합수표는 현금이니까 현금으로 1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이번 거 우리가 입력이 끝난 거예요.
입력하는 방법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죠. 저 옛날 70대 어르신도 안 어렵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컴퓨터 때문에 겁을 먹으시더니 금방 컴퓨터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셨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볼게요. 3월 7일 회사 전체 회식을 하고 종로 식당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래의 영수증을 받다. 생산직 사원 50만원, 나머지는 본사 직원 것임.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영수증 그림이 위에 있죠. 자, 영수증에서 우리 회식비로 80만원이 나갔네요. 80만원 들었다는 거 보이죠? 그럼 이 80만원인데 우리 다시 앞에 보면 이 돈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근데 이 80만원 중에 생산 직원이 50만원이고 본사 직원이 30만원이에요. 그럼 직원들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라고 할 건데 생산부 직원 거는 500번대, 본사 직원 거는 800번대로 나눠서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분계를 써보면 죄송해요. 자, 우리 먼저 눈에 보이는 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글자가 보이죠? 그럼 분계하실 때는 항상 우리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게 마지막쯤에 돈 주고받는 게 적혀 있어요. 그럼 그거부터 먼저 위치 잡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총 80만원이 나갔다. 그럼 현금 나갔는데 그 이유를 이제 반대 써줘야지. 우리 직원 회식비니까 복리후생비라고 쓸 건데 이 복리후생비 중에 생산부 직원인 500번대 복리후생비가 50만원이고 그럼 나머지 30만원은 우리는 복리후생비 800번대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분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입력할 때 대변부터 쓰면 자, 오늘 날짜 3월 7일 날 날짜 7일 대변에 현금이고 금액은 총 80만원이 나갔고 차변에 우리가 복리후생비인데 생산부 직원 거 500번대는 금액이 50만원이고 또 똑같이 차변에 800번대 복리후생비는 30만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조금 적응되나요? 훌륭해요. 2개밖에 안 썼는데 벌써 적응되시는 건 엄청난 훌륭한 거죠. 자, 이제 3월 8일 문제를 볼게요. 자, 3월 8일 날 매출처 주식회사 현대전자의 외상대금 중 일부인 1200만원을 주식회사 현대전자 발행 수표로 회수하였다. 자, 그럼 일단 현대전자 발행 수표는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죠.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면 우리는 무조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현금으로 지금 회수하였다니까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차변에 현금이고 1200만원이라는 거고 그럼 대변에는 우리가 매출처에 매출하는 곳에 외상대금이면 외상매출금이라는 거죠. 매출이 일반적인 상거래라 그랬잖아. 거기 하는 곳이니까 그럼 외상매출금을 지워주는 거네요. 외상매출금을 받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꼭 거래처 현대전자라고 써주고 금액 1200만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꼭 거래처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본인이 이제 분계를 하면서 우리 시험 볼 때에 USB 메모리만 제출하고 문제지는 가지고 갈 거예요. 본인 집에. 그럼 그 문제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계를 해놓고 보고 입력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데
그 붕괴를 할 때에 거래처 써야 된다라는 걸 내가 보고 입력할 때 안 빠뜨리도록 꼭 사인을 적어 두세요.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저와 같이 계속 연습하다가 지금은 제가 하나하나씩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붕괴만 먼저 해놓고 한 번에 입력하라 그러고 제가 질문 하시는 거 봐드릴 건데, 내가 저 붕괴해 놓은 거 보고 입력하는데도 거래처를 놓치고 입력을 안 하죠. 근데 붕괴를 봤는데 거래처 붕괴는 적어 놓고 내가 컴퓨터 안 쓴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식별이 안 되는 거니까 방법을 달리해서 내가 안 빠뜨리도록, 붕괴할 때는 생각 잘했다가 보고 입력할 때 안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시험 때는 제출은 입력된 자료를 제출하는 거라서 나는 틀리게 돼요, 그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 쓰는 거 엄청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얘 입력을 하면, 자, 3월 8일 날 우리 차변에 현금을 받았고 금액은 1200만 원이고, 자, 이걸 받은 건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었고 거래처는 현대전자 거다. 이렇게 거래처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자, 다음 3월 9일 중앙주유소에서 공장용 화물차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 5만원은 당사 소유의 농협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이번엔 우리가 기름 넣었다라는 걸 알겠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 회사가 돈을 썼어요. 돈을 썼으면 대변에 돈 주거나 외상이거나 둘 중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리가 지금 기름 넣거나 돈 썼으면 대변엔 돈이 나가거나 아니면 외상이거나 둘 중 하나가 대변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는 돈을 안 주고 카드 결제했죠. 카드 결제했으면 외상이에요. 외상이면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차에 기름 넣었잖아. 자, 일반적인 상거래는 뭐죠? 상품 원재료 사는 것만. 상품 원재료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면 미지급금이라고 쓰는 거죠. 카드 긁은 것도 외상거래라서 상품이나 원재료 사면서 카드 긁으면 외상매입금. 그거 두 개가 아니면 미지급금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미지급금에 거래처 쓸 건데, 자, 이 돈 중앙주유소에 갚아야 돼요? 농협카드에 갚아야 돼요? 그죠? 카드사에 갚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농협카드다라고 거래처를 써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은 5만원이고, 그럼 이제 카드값 갚아야 되는 이유 써야지. 이유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었죠. 자동차 기름 넣거나 수리한 거는 우리 계정 과목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자, 이 차량 유지비 비용이면 또 이 자동차가 공장 거냐 아니면 본사 거냐. 공장 화물차죠. 그러면 500번대의 차량 유지비로 해서 5만원이다. 이렇게 분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이걸 보면서 누가 한마디 했어요. 처음 할 때. 뭘 이렇게 많이 챙겨야 되냐고. 근데 우리는 일일이 다 체크를 하면서 얘는 누구 거래처다, 얘는 몇 번대다, 이렇게 일일이도 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컴퓨터에 쓰면, 자, 3월 9일날 차변에 차량 유지비 공장 화물차니까 500번대고, 대변에 미지급금 농협카드다 5만원이다. 자, 다음 볼게요. 3월 11일 농협카드에 대한 결제대금 미지급금 계정으로 되어 있는 28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결제하다.
이체 수수료 500원임. 자, 그럼 지금 이번에는 자, 우리가 보통 예금에서 돈이 이체하여 결제하다라고 하면 돈이 나갔다라는 거 알겠죠? 그럼 대변은 보통 예금이 나가게 되네요. 그럼 돈이 얼마 빠져나갈까요? 280만 500원이 빠져나가겠죠. 이체 수수료까지. 그죠? 그럼 이제 얘 나간 돈이 자 보시면 과거에 우리가 카드 긁을 때에 이렇게 대변의 미지급금이라고 써둔 거예요. 카드 긁을 때. 그럼 얘가 이제 결제되어서 나가니까 얘를 차변에 지워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쓴 만큼 쌓여 있겠죠. 그럼 쌓여 있는 게 지금 여기에 28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280만 원을 차변에 지워줘야 되겠죠. 그럼 미지급금이다 농협카드 280만 원 적혀 있었으면 280만 원 써야 지워지지. 그럼 차이 나는 이 500원은 카드사 우리 일상생활에도 수수료라고 하죠. 아니면 이체 수수료라고 하죠. 자, 카드사가 아니죠. 얘는 이체 수수료. 이체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다. 그럼 수수료 비용은 번호대를 구분해야 되는데 자, 이 번호대 때 제가 항상 생각하라고 했던 거 일단 900번대인가요? 단기매매증권 취득수수료 문제에서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있나요? 없네요. 그러면 판관비임 800번대 쓰라 그랬죠. 800번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써라 저럴 때 써라 다 말 못해요. 그래서 간단한 그 두 개 빼면 나머지는 다 이거 800번대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자, 이거 쓸게요. 자, 3월 11일 차변에 미지급금 농협카드 280만원 수수료 비용이 500원이고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다음 문제 볼게요. 3월 25일 공장 전기요금 120만원과 본사 전기요금 64만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다. 자, 그럼 이 분계 보면 또 우리가 금방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이체되다. 이건 확실히 알겠죠? 항상 분계하실 때는 금액은 안 쓰더라도 모른다면 바로 안 쓰더라도 위치 알겠는 차변되면 확실한 거 먼저 위치 잡으면 분계 실수가 작아요. 그럼 얘 보통 예금 썼으면 차변에 뭐 쓰는지 쓸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공장 전기요금. 공장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 그랬죠. 그럼 공장 전기요금은 120만원이고 본사 전기요금은 40만원. 얘는 계정 과목을 수도광열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그럼 이 두 개 합쳐서 184만원이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간 거죠. 자, 그럼 이제 입력을 해보면 자, 날짜 3월 25일날 우리는 차변에 전력비 자, 전력비는 800번대가 기본적으로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600, 700번 아니니까 500번대밖에 없겠죠. 자,
금액은 120만 원이고 차변에 수도 광열비 금액은 64만 원이고 대변에 이 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었다. 다음 3월 26일 당사 매출처에서 부탁한 3D TV를 이마트에서 구입하여 전달하고 대금 122만 원을 농협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그럼 이번엔 뭐 어떤 사유든 간에 TV 사면서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데 카드 결제했죠. 그럼 뭐 샀으니까 대변에 돈 나가거나 외상이거나. 그럼 외상이죠. 외상인데 상품 원재로 산 거 아니네요. 그러면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되고. 자, 그럼 이 미지급금은 카드사의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러면 농협카드라고 거래처를 써두고. 다음 차변에는 그럼 얘는 우리가 3D TV를 샀는데 왜 샀죠? 거래처가 부탁해서. 그럼 거래처한테 뭔가를 해주면 접대비죠. 근데 이 거래처가 매출처죠. 그러면 800번대 접대비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접대비고 800번대의 접대비다. 자, 이 금액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계정 과목으로 이 분계 또 컴퓨터에 쓰고 다음 3월 29일 국군 위문 성금으로 30만 원을 한국일보에 현금으로 기부하였다. 자, 그럼 우리 현금이 나갔으니까 기부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30만 원 쓰고 차변에 우리가 기부하면 계정 과목은 기부금 금액은 30만 원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잘할 것 같은데 시험에 간간히 나와요. 보너스인가 봐. 자주 막 국방헌금 줬다 하고 막 그래요. 뭐 어디 방송사에다가 뭐 기부하고 막 그러면 그냥 돈 줬으면 기부금이지. 자, 그럼 3월 29일 날 대변에 현금으로 30만 원 주고 차변에 기부금이다 3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